네, 안녕하세요. 마켓 11을 통해서는 우리 키움증권 고객님분들과 처음 만나봅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 이승원 대표. 네. 그동안 출장 간 동안 고생 좀 하셨더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또 이 게시판에 네. 형님 돌아오시라는 그 메시지가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사연을 드린다. 돌아오시라고. 그래요. 그 마켓 11이 저희가 그 시즌 2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두남대쇼의 네. 시즌 2인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 시간 1부, 2부를 통해서 뵙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동안 익숙하게 보시던 분, 여기 또 와서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승원 대표랑 같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키움증권 고객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하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이미 좀 알려진 김 빠진 콜라 같은 이제 그런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코스피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또 올라가고 코스피가 내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속 게임 이것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따라붙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페드에서 이제 FOMC 회의 이후 뭐 그 존 힐슨나스 그 페드 와처 기자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지금 그대로 문구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그 문구가 유지가 되면서 대신에 이제 그것은 타이밍을 언급하는 게 아니다. 타이밍 코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의 타이밍 코드가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락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코스닥 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래소 쪽으로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다만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게 네.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네. 어제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네. 시장 스타일 로테이션 없다. 그냥 가던 대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네. 지금 가던 대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딱 오니까요. 새로 이제 본인 투자하신 분들도 네네. 고객분들도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방송 보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못 보신 분들 계시는데요. 딱 필명만 쭉 보더라도 네. 좀 새로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네, 새로 본 분들 많고요. 계속 있던 분들 계시는데요. 아마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뭐 다른 거 다 준비한 거 다 차치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부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죠. 깜짝 놀랄 만큼 배포 있는 배팅을 하나 썼어요. 네. 와,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많이 쏜 거 아니야? 10조 원을 갖다 썼어. 저는 깜짝 놀라 5조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5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감정가가 3조 3천억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5조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다만 현대차 그룹의 개발에 들어갈 경우 개발 비용이 그 일대에 대한 개발 비용이 5조 원이 추가가 된다. 근데 비즈니스 업무 단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한 8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5조의 인수를 해도 그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나마 좀 삼성이 인수하게 되면 네. 뭐 삼성에서 뭐 쇼핑몰도 넣고 뭐 그다음에 면세점도 넣고 관광 호텔도 하고 이러면서 그나마 좀 부가적인 창출이 좀 더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웬걸? 얼마입니까? 10조 얼마? 역시 왕 회장님이시다. 역시 통 크게. 네. 통 크게. 나머지들은 네. 하여튼 지금 한국전력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잘 기부하고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이번 오늘 거에 뭐 최대의 호재는 누구겠어요? 네. 한국전력 아닙니까? 네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현대차 그룹은 일단은 악재일 수밖에 없겠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은 했을 때 들은 그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2조가 장부가잖아요. 네. 3조 3천억이 공시지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4조에서 5조에서 저는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고 딱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멍청하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4조 정도까지는 지금 네.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게 전부 다. 네네. 그래갖고 4조에서 좀 남은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4조에서 뭐 3조 6천 그 정도 나오면 주가는 별 볼일 없을 것이다. 그냥 이건 없다. 다만 4조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좋다. 제 저녁 네. 방송에서도 그러고 네. 여기서도 그러고 농담을 삼아서 나도 입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회장님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네 그냥.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전력은 진짜 그 부채 5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5조가 어디 뭐 A 이름도 아니고. 진짜 한국전력으로서는 완전히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획이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오늘 보면 이거 잠시 후에 저희가 레포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보다 딴 거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레포트를 쓴 게 있습니다. 한전에 네. 관해서요. 그래서 시나리오 갖고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배당은 올라가고요. 배당률도 올라가고 그 어떤 부채 감소에 따른 영업의 비용의 감소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정도로 방향성, 오늘 주가 올랐다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좀 올해 좋게 보는 것들은 세 마리 큰 틀이 있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좀 재미없지만 그리고 아모레 언니 네. 그리고 이건데요. 여튼 기본적으로 좀 호재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인 영향, 이건 뭐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 증권사에는 역할이 있으니까 하겠고요. 한번 그 한국전력 아까 그 신영증권이었나요? 네. 그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그거 좀 보시면 오히려 네.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신한금융 건데. 네, 신한금융. 예, 신한금융 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도 좋고 배당도 늘리고라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54,000원에 지금 불과합니다만은 목표가는 네. 감정가가 3조 3천억이다. 네. 장부가는 2조 원이다. 뭐 그러니까요. 5배 냈네. 네, 야, 그러니까요. 대박이네요. 네. 지금 뭐 장부가 매각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매각 차익이 1조 3천억일 거라고 봤어요. 배당금은 1,230원으로 증가한다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각 차익이 네. 6조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6조? 이제 예. 뭐 이익을 하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현대차의 왕 회장께서 왕 회장님이 숫자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딱 썼을 때는 이거 좀 하더라도 한국전력을 통해서 나라에 큰 기부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비정상의 정상화에 네. 큰 기틀이 됐다. 왜? 네.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돈이 들어왔으니까 부채도 갚고 네. 배당도 늘려주는 뭐 기본적인 나라에서 하라는 거 네. 그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다시 원론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죠. 옐런 의장의 오늘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좀 이미 한 번도 분석이 되지 않았나. 힐센나스 기자에 의해서 이미 좀 분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그 이슈가 불거졌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다만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언론의 호들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지난달 FOMC에서 그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별거 달라진 게 없었고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했던 얘기대로 지금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그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업자 수. 네. 그러니까 지금 직업에 대한 구직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갑자기 매파적인 스탠스를 기운다라기보다는 네.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특징주 몇 가지만 잠깐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시장에서 사실 제가 출장 갔던 동안 하더라도요. 네. 제가 다 보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다 봤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오늘 삼성전자의 넥서스, 삼성전자 이거 뭡니까? 노트4. 네. 노트4를 이제 예약 판매 시작하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이폰 6 어쩌저쩌저쩌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따 강준혁 전문가 위원 오면 또 얘기해 봐야겠지만 강준혁은 상당히 약간 제가 없을 때 디스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애플에 대해서요. 네네. 저는 이따 다시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의 시각 그리고 유럽의 시각, 캐나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라저 스크린, 즉 대형 화면에 들어간 거, 그리고 요번에 예약 판매, 그리고 지금 인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것들이나, 애플과 친한 것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의 차별성은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 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고공행, 물론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요. 네. 어제 고점 대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시각이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네. 맨 처음에 네. 저도 이제 애플이 모멘텀 플레이 끝나지 않았겠니? 라는 맨 처음에 시각이었어요. 추석 전에만 하더라도. 추석 전에도 나오면 끝이지 뭐 이랬는데 노트 엣지를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엣지를 보고 나서 야 삼성이 좋구나. 그렇잖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얼마 큰 화면 나왔다고 좀 팔리겠니 했는데 추석 때 보니까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각을 바꿨지.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었구나. 이 라저 스크린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다시 애플이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었던 그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겠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 포인트에 대한 쪽을 일단 잘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문구도 보게 되면 bigger than bigger입니다. 네. 그래서 대화면이라는 사이즈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그 와치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그게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부각이 될 것이냐,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쪽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네. 확장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어제 결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동차 스마트키까지 그렇죠. 애플 와치로 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야 만약에 자동차 스마트키에다가 뭐 헬스케어 기능에다가 네. 결제 기능까지 들어간다라면 네. 저도 애플 와치 구매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구매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진다라면 네. 저도 구매하고 싶거든요. 저는 오늘 그 머니터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고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자꾸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애플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한국에서 애플이 덜 팔린다. 한국에서는 애플의 그 아이폰의 점유율이 뭐 5%다, 10% 이런 거는 주식을 판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요만하잖아요. 그보다는 그 외에 얼마만큼 더 들어가냐 얘기고요. 예, 지금 애플의 지금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아이패드 뭐가 뭐 다음 달 20일날 또 신형 나온다 하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리얼하게 지금 뉴스 제가 막 보다 왔잖아요. 네. 공항에서도 막 왔는데 하루 종일 애플 얘기만 하는데 애플의 향후의 주가의 상승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수량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올해 안에는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빨리 더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벌써 일부 이제 빨리 클릭하는 애들 있잖아요. 클릭한 애들이 벌써 물건 받지 않았지만 이제 예약 구매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eBay 들어가면 바로 저도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1650에 1700 올려놨거든요. 1800달러면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지금 세상에 3가지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한 100불 먹는 거, 한 100불 아니라 한 50% 먹는 거네요. 아, 그런 거죠. 예. 아이폰 6가 있고요. 아이폰 6 플러스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저거 있죠. 맨날 그 붙는 1+1이 있고요. 그 샤오미 MI5 4도 심지어는 그 네. 프리미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시각을 좀 넓혀보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오늘 또 하나 포인트가 이거죠. 물론 많은 이미 여기에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떨어졌을 때, 네. 떨어지고 뭐 얘기했을 때 일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알리바바 상장 때문에 네. 외국인이 그 주식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사고 팔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 코멘트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좁혀보죠. 알리바바 네.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알리바바 오늘 밤 10시 반부터 거래가 되죠? 때문에 이제 억울했던 게 네이버죠. 네이버가 오늘 이제 그 서름을 좀 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좀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상장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알리바바가 상장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다이다이다. 그런 얘기. 일단 뭐 그거는 뭐 다이다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능가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네. 알리바바가 더 큰데 네. 알리바바가 상장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가 상장해서 누가 돈 얼마 갖고 가고요. 그건 네네. 필요 없고 네. 그건 뭐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일단은 알리바바가 할 수 있는 게 샨다 게임즈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샨다의 가격이 액토즈가 오르잖아. 네, 그것 때문에 오르죠. 액토즈가 그런 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딜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근데 샨다가 이제 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딜을 하고 있냐면 CJ 게임즈가 아니고 저기 어디야? 텐센트 하고도 딜을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텐센트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게임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랑도 하겠냐면 디즈니도 지금 샨다 게임즈를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가져가는데 현금에 대한 캐시가 이제 확 들어오잖아요. 꽂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가 샨다에 대한 샨다 게임즈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액토즈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그 샨다가 뭘로 컸습니까? 그러니까 위메이드 게임으로 컸거든요. 그렇지. 그럼 위메이드도 라는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위메이드도 좀 강세,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리바바가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면, 지금 보면 이제 마샹타오라고 해갖고, QR코드를 읽어서 내가 QR코드를 읽어서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막 이런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마샹타오라는 앱과 그다음에 위어바오라는 MMF 서비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인데 이 알리바바의 단점이 뭐냐면 텐센트와
텐센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컸던 건 모바일 베이스였습니다. 네. 근데 알리바바는 PC 베이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들에게 하는 거고, 알리바바는 이제 그 B2B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이런 그 게임인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인타임 리테일이라고 해갖고, 중국 백화점 네. 지분을 또 인수를 했어요. 26%. 네네. 그다음에 오토 내비게이션 지분 회사 오토내비 20% 인수하고, 그다음에 중국 택시 예약 회사 콰이와처, 콰이다처를 또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랑 할 거야? 누구랑 할 겁니까, 그거를? 라인이랑 해야지. 손정희 회장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렇지. 네. 라인이랑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오늘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 게 9월 9일 날, 10월 9일이죠. 10월 9일 날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게, 엄청난 뉴스라는 게 뭐냐면, 라인이 그동안에 태국, 그 다음에 일본,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남아 지역과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메신저거든요. 물론 이제 글로벌리화되어 있지만. 근데 아직도 중국에서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알리바바와 손을 잡는다라면,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지금 그 위챗과 함께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 메신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이버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알리바바와의 제휴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뭐 단기적인 얘기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론 그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친구가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지금 보면 작년 봄에요. 작년 봄에 제가 한 2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다시 귀국했을 때 그때 한참 그 알리바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상장 얘기 나왔을 때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800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네이버가 30몇만 원, 지금 가격을 보면 훨씬 낮았을 때죠. 근데 일단 800억 달러였는데요. 딱 1년 전에요. 처음 상장 얘기 나왔을 때 그 10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났어요. 기억나죠? 네, 1000억 달러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여보 되겠니? 이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 X 얘기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뻥친다고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대충 얘기하는 것은 1,500억에서 1,800억 달러 사이에 들어갈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1,500에서 1,500억 달러 사이.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좋다 이거야. 1,800이 됐건 1,700이 됐건 그거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미국의 사상 최고의 그 10대 기업 중에 4개가 지금 아시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그 이승원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요. 매번 외국인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외국인이 어떤 주식에 사느냐 관심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고 캐나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저 같은 친구 있잖아요. 거기서 코멘트 하는 친구가 나오는 애들이 요즘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 입장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어떤 주식에 많이 관심 있는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그게 보면 딱 포인트를 주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많이 투자하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게 되면 순위를 한번 볼 텐데요. 아시아 기업에서 텐센트가 지금 이제 한 150억 달러 근처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160억 달러를 받는다라는 게 시가총액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170조 가까이 가져간 겁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게 결코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업들 같이 받는 걸 봐서는 바이두가 이 정도고 텐센트가 이 정도인데 알리바바 이 정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거에 3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JD.com 이게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이고요. 그 밑에 보기에는 야후재팬하고 네이버가 저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라쿠텐도 보이고. 그래서 요거 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 잡은 거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거 투자했는지 보면 제가 차트를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 딱 링크 CNBC 거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우리는 가장 주식을 많이 사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비중이 가장 높은 것들이 뭐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투자라든가 간접적인 직접 주식을 사거나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지금 화면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요. 차이나 모니가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1,500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왔다면 지금 수준에 보면 5,800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2013년에 한 해도 140억 달러가 돈이 쏟아져 왔다는 거고요. 올해는 뭐 지금 벌써 300억, 400억 달러가 돈이 쏟아진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대표는 중국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주식 섹터에 돈을 제일 많이 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쪽 어떤 거? 인터넷 쪽 섹터를 가장 많이 쏘지 않았을까요? IT 이런 거. IT 쪽. 네, 또 예. 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정유 섹터. 정유? 쪽들. 예. 이 친구가 에너지 섹터들. 이 친구가 컸나요? 왜냐면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가로지르는 테마 자체 국내에서도 가장 이제 가로지르는 테마가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업종이 갈 것이냐, 어떤 기업들이 갈 것이냐 해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그 계산을 해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원 대표가 네. 많이 들었네. 내가 없을 때. 여기 앉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요? 많이 봐서. 그래요? 쭉 내려보세요. 이 화면에서 쭉 내려보시면요. 네. 저는 에너지 섹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저도 당연히 IT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요. 네. 예, 밑에 볼까요? 아니, 그럼 더 내려보세요. 더 밑에요? 예, 더 내려보세요. 네. 예. 보시면 내려가네요. 네.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 보여주시면요. 제일 많은 게 에너지인데요. 두 번째로 에너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먹자가 돼요, 먹자. 역시. 먹자주. 예, 에그리컬처 이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세 개가 합쳐 있는데요. 이거는요, 병원도 들어가고 되는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어디요? 제일 밑에. 맨 밑에? 예. 엔터테인먼트 앤 리얼 에스테이트. 네, 이거 약간 서비스 쪽인데요. 네네. 분야가 많이 나는데 그건 부동산은 당연하겠고요.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고 허스피탈리티가 들어가니까. 근데 네. 먹자 쪽에가 이쪽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는 나는데 먹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게 보면 중국의 도시야.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그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건 캡처해야겠다. 이거는 네. 특급 캡처야. 이거 웬만한 사람 알아켜주지 않는다, 이거. 그럼 특급 capture야, 이거는. 네. 보면 아까 화면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베이스고요. 앞서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딱 클릭을 하시면요. 이거는 딜 건수 나옵니다. 딜이요. 딜 건수요? 네. 딜 건수로 보면 거기 보면 IT가 훅 늘어나죠. 건수로 보면은요. 아까 그 화면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자기네 도시화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여기도 먹는데 많이 들어간다.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온다는 얘기 하네. 여기서 중국은 네. 관광객보다는 네. 비즈니스가 많이 온다는 그런 비즈니스 얘기예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어리스트가? 네, 투어리스트는 거기는 중국 사람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무비자가 아니잖아요. 사이트싱은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464%나 늘었다. 요 뉴스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주위에 영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영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다예요. 네. 그 뉴스 더 이상 한번 볼 필요 없고요. 하시면 될것 그 정도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더 보죠. 애플 워치에 대해서 네. 얘기들이 많던데 애플 워치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애플 워치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이미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애플 워치 모멘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유비벨럭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애플 워치 관련해서 이제 플렉서블 쪽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플렉스컴, 그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애플 때문에 스마트폰이 그나마 뭐 데드캣 바운스도 있겠으나 KH바텍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워치 관련돼서는 그러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워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계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웨어러블이라는 그다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기기라는 쪽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방수 그다음에 방수는 뭐 기본일 테고 방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에 지금 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기능에 대해서가 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해룡 실리콘이 계속해서 해룡 실리콘? 네네 실리콘 듣보잡 아니야? 방수하는 데는 거죠. 그래요? 뭐 듣보잡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좀 이렇게 테마로 한번 옛날에 엮여서 듣보로 이렇게 좀 취급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룡 실리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그 UIL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홈 버튼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그 버튼 옆에도 방수 물 들어가는 데가 거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서원 인텍하고 UIL 이런 애들. 그다음에 요즘에 좀 좋진 않아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전환사채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 필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정도가 이 그 웨어러블 쪽에서 방수 방진에 대한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실감난 얘기예요. 제가 직접 보고 온 거니까요. 나중에 뭐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서비한 거 다 많이들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애플워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제가 머니터의 방송도, 한경 방송도 애플워치 얘기하는데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요. 네. 350불부터 해갖고 $1,000 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350불 비싸다. 누가 사냐.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웬만한 시계가 얼마냐. 그러니까 애들 쓰는 거 말고요. 웬만한 거 보면 그냥 듀티프리나 이렇게 면세점이나 그렇게 쓱 보면 대부분이 $300, $500 다 하거든요. 시계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금 시계라는 거가. 물론 시계가 싼 것도 있죠. 5,000원짜리도 있고 남대문 가면 $10,000원 안 되는 거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시계 가격이라는 게 비쌉니다. 지금 웬만한 어른들이 쓰는 시계가요. 이거 시계 하나 이제 기호품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300불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걸 첫 번째. 300불이면은 그냥 무난한 가격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시계가 300불에 우리나라 언론이 일면 300불이 비싼데 그거 전화도 안 되는데 직접 파는 것도 아닌데 단독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이거는 틀렸다는 분석을 딱 합니다. 미국 애들의 일부는요. 두 번째가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전 답답한 게 우리나라에서 누가 애플페이를 누가 쓰겠냐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안 쓰면 어때요? 해외에서 다 쓴다는데, 미국에서 다 쓴다는데. 애플페이에 대한 분석은 또 나중에 한번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나라에서 누가 쓰게 이런 거는 넌센스 같은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분석. 우물한 개구리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전부 다 그걸 쓰겠다는데 그거 왜 자꾸 그렇게 딴 생각들 하는지 그거 제가 봤을 때 크게 봐서 이게 다 삼성의 논리다. 전 심하게 하면 기아차가 지금 네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또 오늘 또 전문가 또 오셨으니 그 부분 또 하고 또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또 좀, 시작할 때 안 나오니까요. 벌써 게시판에 쓰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 왜 안 오느냐. 이분의 시황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여리잖아요. 네. 팟빵에 보니까요. 이학영 의원보다 이 사람이 훨씬 좋다.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좋은 게 있죠. 저보다 그렇죠. 무게감이 벌써 한 30% 더 나가. 우리하고는 다르지. 뭐가 다르냐. 이분은 키움에서 무지하게 좋아하셨어. 왜요? 0919. 이분 내 스마트폰 뒷번호를 0919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0919 화면을 보시죠. 이러면서. 맞아. 나도 그래서 0919 안 쳐봤는데 이게 뭐야? 나도 한번 쳐봐야겠네. 0919. 그놈의 0919. 0919 화면을. 기업 분석? 네, 기업 분석. 이 화면을 무지하게 강조시켜 주셨고. 또 차트를 보여주네. 차트를.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와는 다르게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 친구 좀 몸값 상승이 되니까 어떡하면 좋아. 몸값이 상승한 것 같아. 큰일이야. 키움에서 이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걱정돼. 일단 소개부터 다시 한번 정치로 드리겠습니다. 강준혁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업 운동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스마트워치 그거 할 때 입이 근질거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스마트워치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로이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루이비통에서 이 시계가 나온대요. 스마트워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시계 그러면 스와치 그룹 아시죠? 네. 스와치 그룹에서도 그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시계 문화, 핸드폰 문화가 그걸 바뀔 것 같은데 해안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해안은 없고요. 저는 다 주소 듣고 사실 외국 사람들 얘기가 제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알아듣거든요. 그거 갖고 어려운 단어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단어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IT 기기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중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주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 하나 그 말이 나온 김에 보면 지금 로이비통이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그런 스마트워치 한다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 저희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구글 글래스 누가 쓰겠어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구글 글래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어른들끼리 저희 나이 때 보면 레이벤이라 안 그러고 다 라이방 그러잖아요. 라이방이 지금 주요 파트너가 돼갖고 라이방이 나온다니까요.
라이벌 그렇죠.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쓰임새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그동안에 진행하는 같이 하셨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 들어가죠. 추세 매매의 또 달인이신데요. 오늘 어떤 공부 해볼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키움 가족분들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어이구나 시장이 오늘 14포인트나 밀리네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큰 화면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냥 쉽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고 다시 여기까지 오르고 여기까지 밀렸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렸던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정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추세가 깨졌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시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일단 깨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추세선에서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부분에서는 거래소 시장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는 거래소 시장이 단기적으로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요 두 가지 부분만 일단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코스닥 시장이 그 이전에 말씀드릴 때 575포인트 언저리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거 이제 저항을 뛰어넘었어요. 일봉상으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어제 나름 이제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도지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형태 자체가 바둑돌 두듯이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형태가 요 자리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왔으면 좀 불안한 모습이었을 건데 이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밀린다면 575포인트, 6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코스닥 시장이 좀 가는 형태로, 그렇게 일단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판단 잠깐 냈고요. 오늘의 주제, 뭐 할까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장 안에서 눌림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눌림목은 내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눌림목이 그 친구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SK 넥서스 말도 꺼내지 마. 살려드렸잖아. 제가 지금 계속 살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 SK 네트워크스를 왜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SK 네트워크스가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서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니까 SK 네트워크스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추세를 보실 때는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주봉 차트 일단 보고 계시는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SK 네트워크스가 전혀 지금 흐름을 깨거나 했는 형태가 아니에요.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다가 요번에 또 눌리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SK 네트워크스는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일봉으로 일단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런데 SK 네트워크스가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9,000원 지금 찍고, 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SK 네트워크스는 1,100원 돌파할 때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종목 자체가 이렇게 좀 눌린다라고 해서, 그 누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깨졌다.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눌림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눌림목 잡는 거는, 키움 전무관님들한테 조금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NH 엔터테인입니다. 테인먼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야, 조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짝대기 하나 꺼보도록 합시다. 이 짝대기 끊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겁니다만은, 이 짝대기가 희한하게도 잘 맞아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짝대기의 마술. 자, 짝대기를 하나 꺼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전의 추세하고 저점하고 연결해는 상승 추세선 꺼보니까, 요번에 정확하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죠. 이전에 이 떨어지는 부분도 눌림목이 되고요. 지금도 눌림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키움 가족분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HTS 쓰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0919? 네. 0919를 일단 기업 분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0919를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보통 다 삽니다. 하는데 문제 자체는 엉덩이가 아니고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 수익 나오면 팔고, 10% 올라갔다가 10% 수익 났다가 7%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일단 종목 팔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0919번으로 그 종목 분석하시고 난 다음에 되는 종목이 추세 흐름을 타면 추세선 깨지지 않으면 너를 뛰든 뭘 하든 종목을 버티는 어떤 인내력 그리고 이제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깨지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인내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키움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SK넥스 좋아했을 뿐인데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맨날 해봤자 혼나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없을 동안 자기네 둘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악플은 둘이 갖고 가는 거로. 그 악플이 제가 가져가는 걸로. 당신은 갖고 가는 거로. 반사를 시켜드릴게요. 반사?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또 갔었어요. 어딜 가요? 이거는 호텔 신라도 갔었고, 호텔 신라에 또 고객도 이번에 연세 지금 또 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워커힐 호텔에 또 갔었거든요. 네.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팟빵의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호텔 신라 가서 찍어 오셨더라고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거. 그런 거예요? 네, 호텔, 백화점에서 사진 찍으면요, 걸리면 걔네들 있잖아요. 서벨런스, 감시팀에 바로 그냥 필름 뺏깁니다. 함부로 그래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백화점에 면세점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뭐냐면은, 네. 백화점에서 왜 안 돼요? 상품 진열하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였다가, 나름은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팀에서 이걸 어떻게 상품을 배열할 건지에 대해서 기업 노하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기자들 찍으면 자기네들끼리 허가받고 나가는 거죠. 몰래 찍으면 그거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넥스 하나 했는데 오늘 딱 하나 또 준비하신 거 있어요? 두 개를 했죠, 지금 NHN. 그러니까 NHN 엔터 얘기했는데요. 네, NHN 엔터는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일단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LG화학이 요즘 핫합니다. 뉴스가. ESS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뜨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중국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잖아요. 한국 기업보다 샤오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팔리는데 이들 기업들이 LG화학에 배터리를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LG화학이 2차 전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한번 보고 갈까요? 차트를? 네, 잠깐 LG화학 한번 잠깐 보고 가죠. LG화학을 0919번으로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0919는 아닌 걸로. 예, 0919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턴하지는 않아서 얘는 분기 실적을 계속 따라가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가고 있죠?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뭐 전혀 오름폭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 정도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를 일단 오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떨어지고 있던 부분의 추세를 지금 좀 돌려내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실 것은 돌파한다고 사면 안 됩니다. 돌파한다고 사면 안 되고 돌파하면은 네가 한번 간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돌파하면 어차피 오르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어요. 한번 밀렸다가 다시 돌파해주면 이제 추세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 노려서 LG화학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찌나 일주 더 없는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까지 또 목요일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코너인데요. 오늘 리포트 2개 준비했는데요. 이성훈 대표. 네. 오늘 목에 걸고 있는 거 그거 혹시 그거? 이거. 그거? 이거. LG 거 아니야, LG 거. LG 거. 네. 이거. 8, 9만 원? 환산한 거. 예, 아니, 싼 거 사서, 싼 거 돈 없어서 싼 거 샀어요. 어떤 거? 네. 혹시 그거? 걔네가 메이드? 블루콤이 메이드한. 그놈의 블루콤. 네, 블루콤. 그러니까 요즘 좀 보여드려요. 이거 들어서 우리 카메라에 이건데. 애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제품들이죠. 혹시 협찬 받아서 샀어? 협찬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샀습니다. 협찬을 받을 능력이 안 돼. 근데 판매는 LG전자. LG전자로 나오고. 제조는?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맞아? 네. 확실한 거야? 네. 검색해봤더니 블루콤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가레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기가레인은 좀 다른 이슈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블루콤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얘기 보고서가 다시 나오면서 일단 같이 흐름들이 좀 동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기업들 테스나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가레인, 블루콤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루콤에 대해서 새로운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중국 내 세트 업체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때 삼성이었죠. 1월 달이었나요? 삼성에서 샤오미 진동자 얘기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블루콤이 시작이 됐는데 네. MIT 모델 밴더로 진입을 하고 난 후 네? 스피커 MI2? 경우 MI2 모델에서 밴더로 진입한 후 MI4 물량을 40%가량 공급합니다. 대박. MI4는 5는 MI5 모델 승인을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화권 내 업체가 지금 빠르게 선전하고 있지만 자국 부품 협력 업체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 미흡하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부품 업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헤드셋이었으나 지금 최근에는 진동자하고 소형 스피커 주요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올해 이제 급증하고요. 계속해서 성장세는 이어져 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좀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앞서 네. 중국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어떤 컨텐츠 기업들까지 이제 미국에서 네. 막 중국에 막 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컨텐츠 얘기했는데 IT 중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핵심적인 부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됐건 큰 회사가 됐건 작은 회사가 됐건 자기네가 투자를 할 때 기술이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얘네들이요. 회사 자체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업인지는 모르게 됐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벤더로 했던 애들 중에서, 예? 무슨 수많은 벤더가 있잖아요. 벤더 회사 중에서 직접 인수가 되는 회사들도 꽤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은 큰 선 중에 큰 선이다. 지금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집 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통계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체적인 집 있잖아요. 집 부동산 거래 한 25만 달러 정도. 앞서 그 내용 기사 보면 나오는데요. 좀 정확한 건 의미가 없어 말씀 안 드렸는데 한 25만 달러 정도 내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5만 달러니까 얼마야? 한 2억 5천만 원, 2억 6천만 원 정도가 평균 부동산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 평균이요.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 있잖아요. 평균 주택 네. 가격 있잖아요. 네. 55만 달러 정도. 55만 달러.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중국 애들 그만큼 평균이 성급한 거야. 그만큼이면은 상당히 그 고급 주택들 위주로 해서 인수를 해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미국 값이 그 생각보다 비싼 데도 있지만 보통 예. 집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많은데 하여튼 55만 달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우리나라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중소도시 있잖아요. 예. 중소도시에서 그냥 보통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30만 불을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중소도시 기준으로 뭐 LA나 뉴욕은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이 고급이고요. 보통 영화들 보면 중소도 아파트들 주택들 있잖아요. 20만 불, 30만 불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는 평균 5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이런 건 얼마야? 태연 그 티파니네 집, LA 집. 그런 건 200만 불 하는 거죠. 200만 불 정도 하는 200만 불 건가요? 하는 거죠. 그럼요.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 근데 이런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비싼 건 절대 아니고, 예. 그 수영장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정도 뭐 모르겠죠. 그건 예.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혼자 쓰는지, 같이 쓰는지, 이게 딱 보면 혼자 쓰는 수영장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요거요? 네, 같은 공동 관리. 네, 우리나라 보면 빌라 있죠.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저거예요. 신영증권인데요. 오늘 제일기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기획은 제가 오늘 그 레포트를 오늘의 이제 관심 레포트를 뽑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목 자체가 흥미로워서 그래요. 네. 삼성전자의 강력한 수성 의지. 이게 주가를 수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돈은 많잖아요. 네. 쌓았는데 왜냐하면 제품의 혁신적인 제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거 갖고는 승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뭐예요? 마케팅 비용을 쏘겠다는 거죠. 그잖아요. 네. 마케팅은 엄청나게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흥미로운 것이요. 광고 경기 예측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KAI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저건 줄 알았네. 칸이라고 해서. 광고 경기 예측 지수는. 네, 지금? 그게 100을 넘어선 네.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많게 하겠다, 적게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8월 달에 우리나라 주요 3, 4대 매체의 광고 매출이요. 5% 정도 늘어났대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보세요. 삼성전자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1위에 물론 절대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지역별로 1위를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도요. 네, 또 고루하게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죠? 인천 아시안 게임의 효과는요. 어디가 보는지 아세요? 어디가 봅니까? 관광버스. 관광버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맞지.
입국장에서도요. 네. 엄청나게 걔네들 많이 봤어요. 그래도 앞에 전제 관광버스 쫙 있더라고. 네, 그런 애 돈 벌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티켓 판매량이 14%? 15%로 어저께 뉴스 났더라고요. 네. 근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돈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삼성이 시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야? 지금 현재로 보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일기획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레포트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시장기획 레포트가 있는데 제일기획은 지금 우리 그 돈을 많이 쌓아두고 나서 지금 주식도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일기획이 들어가요. 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제일기획 그런 것들이 별로 부각을 안 이겠는데 그래서 제일기획이 올해 고점 대비 절반 반토막 났다가 좀 뭐 반등을 추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기획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네들이 레포트를 냈다.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오늘 주가는 23,400원 아닌가 저기요? 제일기획이 주가가? 제일기획이요? 네, 맞네요. 23,400원인데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인데 3만 원은 올린 거 내린 건 아닙니다. 목표 주가가 금년 봄이랑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신용증권 기준으로 보면은요. 3만 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6천억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2천억밖에 없는데 배당을 한다? 나한테 이유를 묻지 마. 네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래서 1부를 마치겠고요. 2부 시간에 우리가 다룰 게 뭐죠? 2부 시간에 뭐 종목 설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핵심이 됐던 네이버. 네이버 이제 200만 원 가나? 사실은 내가 관심 딱 하나야. 이틀 전에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왔어. 역시 키움이야. 역시 키움이야. 099? 019? 0919가 아니라 키움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거 뭐 별 내용인가라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역시 키움이었어요. 이틀 전에 이미 보고서 나왔던 거지. 이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그래서 그 네이버 보고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흐름 한번 보겠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하지만 아모레가 좀 빨개지고 있고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스맥스를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11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앞선 시간이랑 큰 변동 없는데요. 여전히 네.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역할은 여전히 현대차 형님이 지금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거의 보통 이제 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은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보면 6%가 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6.6%, 현대차가 6.4%, 현대모비스가 5%. 왜냐하면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그죠? 공장의 증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충칭하고 허베이 두 군데다 이제 증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10조 때려 받고 거기다 10조 받고 개발비 이거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 상에서의 아무리 현금 15조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0조 한 방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것도 개발해, 저것도 개발해. 개발비 또, 부지 개발하는데도 또 돈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소 5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개발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올인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백구충 찍겠죠? 이번에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주식은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맞출 수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꼴 보기 싫어. 네. 자기만 혼자 사고, 내 것도 안 사다 주고. 이거? 블루콩 거. 네. 나도 그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사오셨어야죠, 면세로. 면세로 사오셨어야지. 보스 이런 건 290불이에요. 290불? 면세로 사오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 거랑.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얼마,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10조 원을 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물론 악재죠. 네. 5조 원을 샀던 것보다는 악재인데, 이건 분명히, 형님께서, 큰 형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모르죠, 전.
저는 회장님의 높은 뜻을 믿고 가는 사람의 성격인데 주가는 뭐 너무 떨어지는데 뭐 분명히 악재는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삼성이 얼마 썼을까가 더 궁금하네. 삼성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삼성도 많이 썼겠죠. 네. 네, 삼성도 많이 썼겠고요. 삼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 혼나는 애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특징주로 몇 가지 같이 들어보죠. 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네. 한국경제TV 상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로만손 있잖아. 로만손. 만손이. 네, 로만손인데요. 제이스티다. 그거 있잖아요. 네. 우리 그 모델 2명이잖아요. 네. 얘기했죠. GD 송혜교. GD 송혜교. 네. 은근히 사람들 사대. 그러니까. 예. 이거 쫙 붙여놨더라고요, 면세점에요. 그래서 로만손이 정말 모르겠어요. 그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로만손 역시 중국 사람의 포인트다. 난 그 생각도 들어. 뭐. 제일모직하고 그 콜라보로 만든 브랜드. 이름을 노나곤으로 했잖아요. 어떻게 뭐 많이 정말 노났잖아요. 네. 완판돼, 3일 만에 완판돼 갖고 노났는데, 네. 진짜 진짜 앞으로 이 GD가 YG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한국 화장품도 더 센밖에 안 팔리고, GD 들어가 있는 거밖에 안 팔리고, GD가 가면 일단은 매출도 온다라는 게 정말 보여집니다. GD의 효과, 모델 효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주식 것도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요? 아니 바가지는 아니지만 제가 욕 바가지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 SK네트 엄청 욕 먹고요. 또 은근히 욕 먹은 게 있어요. 뭘 욕을 먹었어요? SK네트웍스 말고는 없죠? 아니야. 뭐 여긴지 어딘지 보니까 요즘은 거기 MTN에서 드셨겠죠? 아니 여기서도 쓴 분이 있는데요. 네. 에이제 렌터카가 고가가 나네. 에이제 렌터카. 네. 왜냐 그 얘기 맞지. 자기가 날 디스했잖아. 렌터카 되겠어요? 아니 렌터카 되겠어요가 아니라 네. SK네트웍스가 좋다고 하면 에이제 렌터카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아니죠. 거지. 시장이 같이 커지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SK네트웍스가 좋으면 에이제 렌터카가 가고 SK네트웍스가 빠지면 AJ가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바꾼 뭐냐면 뭐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은 제가 능력도 안 되고 뭐 입장도 아니지만요. 그 포인트는 이거죠.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생겼잖아요. 네. 아까 스와치 얘기했지만 스와치랑 벤츠랑 콜라보레이션한 게 스마트란 자동차잖아요. 네. 그래서 집투카에 갖고 집카에 가서 10분 단위 하는 거.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는 이름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서비스가 생겼거든요. 보셨어요? 네. 10분 단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가 스와치라는 게 아니라 피아트라는 차로 합니다. 네네. 피아트가 작고 싼 거거든요. 뭐 2만 불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피아트가 갖고 하는데요. 그거 같은 공유 경제가 시장의 화두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제렌터카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보면 저게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또 약세 흐름인데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요? SK하이닉스 이민희 애널리스트 윈. 이민희 애널리스트, IM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한번 그 보고서를 한번 냈었죠. 또 한번 냈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이 급냉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7월 달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폰에 대한 쪽이 좀 이제 대기 물량 때문에 좀 덜 팔리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기 물량에 대한 쪽이 좀 많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 판매가 좀 둔화됐다라는 건데, 아마 그 판매 둔화에 대한 쪽은 이번에 아이폰 6 만약에 보급되고 갤럭시 노트 4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만 보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장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물 인터넷 되면은 메모리 쓰겠니? 안 쓴다. 왜 안 써요? 냉장고 메모리 씁니다. 지금도 써요, 메모리. 메모리 안 쓴다고 누가 얘기해,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누구랑은 얘기 못 하죠. 근데 뭐 메모리 쓰겠니?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안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하려고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메모리 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제품들도 메모리를 쓴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라면 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 다만 시장이 논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휴가 시즌은 항상 비수기입니다. 휴가 시즌 때는 휴가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IT 제품을 잘 안 사요. 그래서 IT 제품의 비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 IT 제품에 대한 이제 성수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4분기가 최대 성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비수기에 맞춰서 IT 제품 비수기에 맞춰서 주가 조정 나왔고 오히려 주가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시동을 걸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사이클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1조 적자, 1조 흑자 이게 왔다 갔다 했다라면 그건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흑자 내에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해서 누적되거나 현금이 지금 뭐 현금 누적은 안 되겠죠. SK하이닉스는 부채 까야 되니까 부채 까고 나서 부채 비용 줄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현금이 누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다라는 데에서 아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변화했다는 그런 관련 주식이 다시 올라가고 전부 상승에 대한 흐름들. 제가 이제 출장하기 전에 얘기했던 하여튼 중국의 핀 갖고 얘기 많이 했지만은요. 네. 결국은 애기용품 그런 관련 주식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동안 살아있던 게 했다가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고점 가는 게 한세 시럽인데 영업무용 조정 보이고 있더라고요. 영업무용 오늘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동초가 지나고 나서 보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얘기했죠. 한세 시럽 올라가면 영업무용 얘네들은 같은 형제다. 상관관이 높다 애들이 오늘 그 영업무역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 주식은 항상 잘 모르는데 항상 KH바텍 뭐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건데요. KH바텍 얘기했는데 크루셜텍은 뭐 하는 회사라 그랬죠? 이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크루셜텍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뭐 지문이야 뭐야? 그 애플페이 영상 보셨죠? 봤죠 나. 네. That's all. 딱 그 결제하는 거 딱 보여주면서 That's all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서 보게 되면 지문 인식 터치 아이디로 그러니까 NFC 모듈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터치 아이디를 딱 갖다 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결제가. 그러면 이제 그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이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메탈 테두리, 그 다음에 터치 아이디를 활용한 이 스마트 결제, 요게 이제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기준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중국의 회사에다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5위권인가? 6위권 회사 어디에다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따라온 건 아닌데, 지금 뭐 다 똑같아요. 유비벨럭스라든가 아니면 크루셜텍이라든가 지금 올라가는 그 애플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트론에 가가.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트론 삼성 아니야? 삼성인데 그러니까 노트4에 대한 기대감인데 파트론은 그러니까 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 결제가 죽는 게 아니라 삼성이 이미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삼성이 지금 그 중국의 결제 시장에 은연카드하고 진출을 했어요. 결제 시장에 우리도 터치 아이디로 간다. 그 다음에 카드 들어와라. NFC 결제 모듈을 해갖고 터치 아이디로 가는 그 모듈에 중국 은연카드랑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니온페이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다. 애플의 그 방식이 아닐 뿐이지 삼성의 방식으로 스마트 결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이유가 애플만 좋은 게 아니라 삼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미 더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다만 그 부분은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서 부각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대하는 게 있어요. 이수원 대표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경인양행.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경인양행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주가 조정은 뭐 앞에 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뭐죠? 사카린, 사카린에 대한 이슈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맞았는데 그 경인양행의 주가를 이끌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베이징 주변의 그 공장들에 대해서 가동 중지시켜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스모그 대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어요. 하지 말아라. 공장 다 때려 박아라.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KC그린홀딩스 올라가는 이유, 그다음에 경인양행이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특히 염료 공장들 같은 경우 베이징 주변에 많았는데 걔네들이 가동 중지가 되면서 염료 가격이 올라가서 경인양행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과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크루셜텍이 움직이는 것과 경인양행이 움직이는 이유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흐름으로 본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확 올랐다가 약간 윗골에 달고 있는데요. 삼위각기. 그러니까요. 삼위각기는 이거 뭐 어디서 뭐 보고서가 나왔나요, 오늘? 보고서. 미래에셋에서 나왔죠. 미래에셋에서. 근데 신형은 6,000원대 얘기했는데요. 얘네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약간 소심해. 네, 뭐 얼마?
목표 지금 5,000원이 뭐야, 쪽팔리게. 아, 뭐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요. 예. 네. 지금 한번 리서치를 한번 볼까요? 네. 왜냐면 이제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 중국에서 네. 피아노도 하고 악기를 많이 한다는데 포인트를 이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중국에서는 지금 그 피아노를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거예요. 문화혁명한테 다 때려부신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문화혁명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갖고 있으면 누가 숨겨놨다고 혼나고 이러거든요. 감옥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피아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그냥 그 지금 세계 1위의 소비국이 된 게 이제 3위 같긴 그 피아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그 오늘 자료 맞죠? 네네. 크레센도가 뭐야 뜻이? 점점 빠르게 점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뭐 어쨌든. 크레센도. 그 네이버 치즈 검색을 해결해가지고. 음악 무식자들. 네. 아시는 분 써주세요. 크레센도. 크레센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산도는 알아요. 산도. 맛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 5,000원. 5,000원. 네. 그다음에 자일러. 자일러 이제 독일 브랜드 인수한 거죠. 그죠? 점점 세게 만든. 예. 점점 세게. 네, 네. 예. 그 자일러를 인수를 해갖고 고급 브랜드 시장에 진출했다는데, 그러니까 3위 각기가 영창도 인수하고 자일러도 인수하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중국 판매 10대 브랜드의 늘려가다 5개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니 삼익이 낮더라. 뭐야 이거? 삼익 밸류에이션이 낮더라. 다른데 보게 되면은 이거 어디야? 하이룬 피아노, 그다음에 야마하, 뭐 가와이, 그다음에 어디요? 광저우 펄, 리버 피아노 그룹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성, 그죠? 중국 매출 호조에 대한 쪽이 붙어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관련된 주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시기해. 썰전이 뭐야, 썰전. 썰전. 좀 흉내낸 것 같지만. 흉내낸 것 같아? 네, 흉내낸 것 같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해야죠. 네이버는 우리 이승원 대표랑 저랑 내기한 거가 유효합니다, 지금요. 네. 10,000원이 살아있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이 살아있는데 바꿨잖아. 아니죠, 바꾸진 않았어요. 바꿨어요? 10,000원인데, 저는 10,000원을 잃더라도 이걸 갖고 상해 가는 거로 했는데, 그때 바꿨잖아요. 나는 못 간다라고 하고 간다라고 바꿨잖아. 그래서 바꾸진 않았어. 바꾸진 않았어. 바꿨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100만 원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으로 바로 상해로 가는 건데, 상해 가서 특집 라이브로 현장으로 저희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할 텐데,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10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다. 언제? 근데 연내는 좀 어렵지 않나. 연내. 연내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보고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서가 키움에서 이틀 전에 나왔었어요. 이틀 전에 나왔는데, 야, 다음이 하면 라인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목은. 그러니까 뭐냐면 결제? 다음이 하면 라인도 해. 쇼핑?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을 보게 되면은, 야, 애플은 뭐 국내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애플을 이제 디스하지 않습니까? 저평가하고, 낮게 보고, 배관시 보고. 근데 이제 네이버 라인이 국내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카카오가 있는데, 야, 라인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라인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 오히려 그 먼슬리 유저 가치, 그러니까 그 MA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당 가치가 132,000원인데, 라인이 83,000원밖에 안 쳐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일본, 대만, 태국에 대한 쪽만 보더라도, 라인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택시하고 뭐하고 이런 사업 하게 되면, 환전 서비스하고, 택시하고, 그다음에 쇼핑하고, 음악 스트리밍하고 하게 되면 카카오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지금 라인이 심각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 얘기를 또 여기가 나왔어 뒤에서, 그죠? 수급에 따라서 지금 했는데 18일 이후에는 그 그러니까 네이버 팔아서 알리바바 들어가려는 애들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하고 뭔가를 할 것이다. 10월 9일 날 중대 발표를 하겠다. 지분을 얼마나 퉁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국 시장의 그 알리바바의 가장 큰 단점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부분을 라인이 해준다라면 라인은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자기 뜻은 알겠는데 네. 약간 지겨워. 네. 딱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좋다 이거야. 이거 내가 뭐 11월에 네. 상장할지 어떻게 될지 일본에 그런 얘기 네.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다 좋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가 꼭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꼭지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괜히 비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거죠. 중국에서 언제라도 또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요? 알리바바하고 하잖아. 알리바바가 누구 건지 아세요? 또 정치적인 또 게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알리바바는 바로 또 이 정치적인 쪽에서 이 알리바바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니 지금 그거 좀 포인트네. 네, 연금 알리바바가 투자하면 야 이거 중국에 알리바바 때문에 중국에서 되는 거야 얘는. 위챗값 맞짱 뜨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죠 중국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원래 거기서 시진핑 형님이 쫙 가면서 라인을 한번 네. 그 영부인이랑 한 번만 네네. 토킹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알리바바 야, 그거 좋은 건데? 장점인 쪽에서 많이 그 막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진핑 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열어줬었대요. 그래서 지금 장점인이 뭐 가택 연금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알리바바하고 같이 라인이 가게 되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라인은. 그게 그래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 난 생각 못 했는데, 그거 좋은 의견 같고요. 저도 확 돌아섰네? 잘하면 상해. 순간적으로 좀 치면 되니까 상해권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갑자기 딴 얘기 하나 들으면 키움증권이 좋아 보이네요. 키움증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보여드려 보니까 화면이 네. 엄청 밝아졌고 잘 나오는데 조명을 바꿨나 보죠? 조명 더 세게 했나? 조명을 세게 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 네. 어떠세요? 이게 보면 저는 그 라이브로 못 보기로 보잖아요. 나중에 보잖아요. VOD를 보는데요.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저희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화면 보니까요. 이승원 대표가 얼굴이 훤하게 나오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훤한 만큼 주가도 잘 맞추면 좋은데. 그러니까. 맨날 떨어져갖고 이거. 이거 큰일이야. 액터즈 소프트 있잖아요. 네. 액터즈 소프트 그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떨어져갖고. 지금 벌써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샨다 얘기. 샨다가 얘네 대주주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샨다가 지금 대주주. 샨다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šan다? 샨다 게임즈가 대주주죠. 그러니까 샨다 게임즈. 샨다 그룹이 있습니다. 샨다 그룹 밑에 샨다 게임즈가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šan다 게임즈가 중국 내 5위 게임 회사예요. 근데 샨다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이 또 있는데 비상장 회사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액토즈 소프트는 이제 상장 회사로 이제 샨다가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샨다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샨다의 약점이 뭐냐면 또 모바일이 약해요. 샨다가 모바일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샨다 같은 경우도 모바일은 약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텐센트가 모바일로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이 알리바바가 약한 게 뭐냐면 이 컨텐츠 이런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샨다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상장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올해 그 문구 알리바바의 문구가 뭐냐면 펭귄을 죽여랍니다. 올해가. 근데 펭귄이 누구냐면 바로 텐센트의 마스코트가 바로 펭귄이죠. 그러니까 펭귄을 때려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텐센트가 자꾸 이제 신경을 거슬리게 자꾸 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면 메신저, 그다음에 컨텐츠면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제 텐센트를 갖다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알리바바가 그 뭐예요? 그 알리바바가 그 서비스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내놓은 상품 위어바오 내놓으니까 바로 텐센트도 따라서 그런 거 막 내놓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하면은 텐센트가 자꾸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 텐센트를 아예 눌러버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샨다에 대한 인수가 좀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샨다에 있는 것보다는 알리바바 통해서 네이버 라인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액토즈로서는 이메이드로서는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사실 그 네이버 알리바바 거는 아직도 뭐 사실 무근이나 아직 무근이죠. 아직도 그 그러니까 루머 상황이니까요. 뉴스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월 9일 날 뭐 중매 발표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확정된 게 아니다. 네. 루머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 일단 부인하고 있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얘기 좀 해볼까요?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왜냐하면 코스맥스. 이거죠. 지금 보면. 제가 또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말이에요. 또 화장품에 대한 논쟁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다 비싸대. 그래서 내가 비싸지 젠장. 비싸다는 사람이 어저께 내가 꼼꼼 체크할 때 아침 그 오프닝에 뭐라 그러냐면
화장품이 목표가 29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우증권에서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왜냐면 어느 증권사는 그 말도 안 돼 비싸다고 내려버렸잖아. 아예 다 내렸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아예 안 해요.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롯데칠성도 안 해 이제 분석. 내려버렸죠. 그 어느 증권이야? KTB. KTB는 내려버렸어. 네. 근데 보면 KTB 대우증권은 290불을 올렸잖아요. 네네. 아모레퍼시픽을요. 근데 보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맥스를 같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동부가 더 웃긴 것 같아. 이번에 처음으로 코스맥스를 분석해. 그렇잖아요. 그 13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동부가요. 그리고 소심해. 13만 원이 뭐야? 아이, 근데 모르죠. 네네. 주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저는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팟빵 게시판에 올리셔갖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백화점에서 찍으면 안 된다. 얘기해드렸지만요. 그럼 뭐 뉴스에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직접 찍으시면 걸립니다. 네. 근데 그건 그렇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 사람의 화장품 우리나라보다 아직 10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쓴다. 예? 그거 분명 사실이겠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인당, 그 화장품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 아메리카. 인당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2000년, 일본 보면 우리 아시잖아요. 그 동부증권 자료에 나온 얘기인데요. 또는 2000년까지는 안 봤는데, 2000년인가 2005년에 보면 인당 300달러 썼어요. 네. 일본 사람들. 일본 여자 화장품 진하게 하는 건 많이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120달러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아직 2000년대 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동부증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화장에서도 50% 늘어난다는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약간 동의를 안 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예전부터 화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진한 화장을 많이 즐겨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화장하려면 지금도 화장 많이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중고등학생이 풀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다. 그 정도면 그렇게 될 텐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일본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이 부밍한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는 이제 화장품을 직접 자기네 게 아니라 제조해 주는 거잖아요. 제조해서 공급하는데 중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있고 저기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은 로레알을 작년에 인수한 게 있어요. 공장 하나를. 근데 2016년에 흑자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데 2000년 그 동부나 일부의 얘기는 빠르면 내년 2월인데요. 2월인지 모르겠고요. 내년 하반기 흑자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코스맥스의 현지 보면요. 그 타이밍을 그 타이밍들이 다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거가 중국 법인인데 제가 1월부터 말씀드린 딱 하나의 논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어 현대차나 이런 데들의 부품업체 가면 현대차를 바라보고 중국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코스맥스는 제가 알기엔 이미 중국 현지 회사들 있죠. 네. 많은 사람이 걱정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평생 가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중국의 로컬 회사들이 많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미 중국의 로컬 회사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현지 법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근데 좀 13,000원 뭐 13만 원 이 친구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엄청 올라갔는데요. 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지금 중국 여자들의 화장은 한마디로 요즘도 중국 가보시면 많잖아요. 한국에 오는 중국 애들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 정말 화장을 하는 애도 있지만 냉정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관광객 때 많이 보는데 화장하는 거 별로 없어요. 화장하는 여자들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주위의 분들 보세요.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일하시는데 주위에 우리 보통 대학생이나 보시면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중국이 평생 화장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현대차 이게 중요한 특정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보다 10배 간다. 이 중국 똑같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뭐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대우증권 잘 들으세요. 대우증권, 네. 동부증권 그리고 여기 메리츠가 최근에 레포트를 썼는데요. 네. 세 개가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똑같아요. 아모레랑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종목 목표 주가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 업종 내에서 탑픽은 저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판 좀 봐주세요. 게시판이요? 네, 알겠습니다.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형님 돌아오셔라 그런 게시판들이 넘쳐났었죠.
2학년 맞아. 제가 직접 썼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없다. 네. 오늘은 좀 낫네. 이 끝까지 리서하시는 분. 2학년이 벌써 항영누님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기쁘다 항영 오셨네. 우리 PD가 따님이 썼다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썼다는데. 따님은 지금 와이프는 어디나. 솔직히 얘기하면 와이프는 네. 제가 키우면서 일하는 걸 모릅니다, 지금. 네네. 네, 딸도 알 수가 없죠. 네. 집보다 호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황영의원님 나오시면 썰레발 부탁드려요. 이제부터 네트워크는 나는 이제 관심 없어. 이제 얘기 안 하는데, 아빠, 양쪽 친구들이 둘이 했잖아, 지금요. 매력적인 프로입니다. 세상에 세상을 알고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럼 돈을 주셔야 돼. 네. 재밌으면. 네네. 자, 여기 오늘 올라왔고, 전에도 보면은, 그 댓글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래도 뭐해. 뭐하긴. SK네트워크에서 떨어지면 또 욕 바가지 먹어. 근데 이제 그 출구는 찾았어, 저는요. 네. 왜냐면 출구는 이제 강주혁 위원을 몰고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켓11 저로서는 첫 번째고, 우리 그 방송으로는 오늘 네 번째인데, 약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요. 네. 조금만 지나갈수록 조금 더 안정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